한도현 회장은 오늘도 제일 먼저 출근했어요. 창밖 불빛이 아직 희미한데 벌써 서류가 쌓였지요. 책상 위엔 딸 서윤이 건넨 청첩장이 있었어요. 하얀 봉투 위에 금빛 글씨로 윤재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마가 절로 찌푸려졌어요. 공장 직원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어요. 평생 명예와 가문을 지켜온 사람답게 사위의 출신이 마음에 들 리 없었죠. 비서 최 씨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윤재하 씨 인사 자료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런데 한 줄에서 손이 멈췄지요. 모친 윤수진. 심장이 순간 덜컥했어요. 눈을 의심했지요. 그 이름 잊은 줄 알았는데. 젊은 날 사랑했지만 버렸던 여인이었어요. 설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책상 위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기억 속의 수지는 여름비 맞으며 웃던 여인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죠. 그때 그는 야망을 택했어요. 그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지요. 도현은 서류를 덮었어요. 직접 봐야겠군. 그는 차가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본사 시차를 핑계로 부평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지요. 며칠 뒤 공장 입구로 검은 차가 들어왔어요. 직원들은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 재하도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하면 되죠. 그는 담담히 웃었어요. 작업복 팔을 걷고 장갑을 다시 맞췄지요. 첫인상이 깔끔했어요. 눈빛엔 성실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현이 라인 앞에 섰어요. 오일 냄새와 철분 냄새가 섞인 공간이었어요.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렸죠. 그는 한참을 지켜봤어요. 재하는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작은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다가와 불평을 늘어놨죠. 이 부품 또 불량이네.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해보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부드럽게 퍼졌어요. 도현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수진의 목소리와 겹쳤거든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오래전 기억이 밀려왔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숨이 길게 내쉬어졌죠. 이 남자가 정말 그 아이의 아들인가? 속으로 묻고 또 물었어요.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점심 식사 준비됐습니다. 괜찮네. 잠시 더 보지.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점심시간 재하는 도시락을 꺼냈어요. 닭고기 몇 조각과 김치뿐이었지요. 그는 묵묵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옆자리 신입이 물었어요. 재하 선배, 왜 그렇게 조용해요? 일이 많으면 말이 줄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때 도현이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가 젊었을 때 수진과 나누던 평범한 식사, 그 웃음이 떠올랐지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에게로 향했어요. 오후 회의실에서 관리자들이 모였어요.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라이노 담당자는 누구지? 예, 윤재하 대리입니다. 그 사람 평가 보고서 제출하게. 비서가 메모를 했어요. 도현의 얼굴엔 미묘한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밤이 되자 그는 집무실 불을 끄지 못했어요. 창가에 서서 손을 모았어요. 수진, 내 아들이라면. 말끝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그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다음 날
도현은 다시 공장으로 갔어요. 오늘은 안전점검이라고 전해라. 비서는 놀랐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는 라인 곳곳을 돌았어요. 작업자들은 긴장했죠. 제아는 묵묵히 일하던 중 기계가 멈추자 재빨리 뛰었어요. 라인 정지. 위험합니다. 그는 손을 뻗어 부품을 잡았어요. 순간 작은 불꽃이 튀었죠. 다친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그 모습을 본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 손짓, 저 말투. 그는 마음이 이상하게 저려왔어요. 수진이 그랬거든요. 누가 다쳐도 제일 먼저 달려가던 여인이었죠. 비서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그러나 눈은 여전히 재하에게 꽂혀 있었어요. 퇴근 무렵 재하는 팀원들의 뒷정리를 도왔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덕분에 살았지. 모두가 웃었어요. 그때 도현이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멈췄어요. 재하가 문 쪽으로 향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짧은 인사에 도현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밤하늘에 불빛이 켜졌어요. 도현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너를 시험해야 하나 아니면 지켜봐야 하나. 그의 눈가에 묘한 그림자가 번졌어요. 그날 이후 그의 마음엔 다시는 닫히지 않는 문이 생겼어요. 점심종이 울리자 공장은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도시락을 펼치고 웃음이 돌았죠. 하지만 그날은 공기부터 달랐어요. 본사 시찰단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회장님 직접 오신대요. 누군가 속삭였어요. 재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안전점검 다시 해야겠네요. 그는 담담했어요. 잠시 뒤 검은 차가 공장 정문에 멈췄어요. 한도현 회장이 내렸죠. 현장은 숨을 죽였어요. 관리자가 허둥대며 다가왔어요. 회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도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인부터 보자. 기계음이 울렸어요. 도현의 시선이 공장을 훑었죠. 손끝이 정리된 작업대, 땀에 젖은 얼굴들. 그 틈에서 재하가 보였어요. 그는 팔을 걷고 부품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저 사람인가? 도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수진의 눈, 웃을 때 인매가 겹쳤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공정 보고 지금 바로. 관리자는 당황했어요. 지금이요? 지금. 짧은 한마디였어요. 공장장이 달려왔어요. 보고서가 채 완성되지 않았죠. 도현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라이노 불량률 0.8%입니다. 목표는 0.5%입니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담당은 누구야? 윤재하 대리입니다. 재하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윤재하입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오늘 안으로 0.2%로 낮춰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공장장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만들어. 도현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하가 천천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의 어조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오후 내내 현장은 바빴어요. 기계는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뛰었어요. 재하는 중간중간 점검표를 수정했어요.
여기 조립 간격 1만 줄이세요. 불량 부품 따로 분류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어깨는 땀으로 젖었죠. 도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렇게 버티는 건 수진 닮았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팔짱을 꼈어요. 해가 질 무렵 작업표가 제출됐어요. 불량률 0.21%입니다. 관리자가 보고했어요. 공장 안이 술렁였어요. 도현의 눈이 재하를 향했어요. 우연이겠지. 그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어요. 퇴근 직전 도현은 재하를 불렀어요. 잠깐 보자. 재하는 묵묵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도현이 의자에 앉은 채 물었어요. 딸과의 일 그만두게. 회장님, 가문이란 게 있다. 너 같은 사람과는 안 맞아. 재하는 말없이 들었어요. 한참 후 고개를 들었죠. 회장님, 저는 서윤 씨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현이 웃었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세상은 마음으로 안 움직여. 저는 그래도 믿고 싶어요. 믿음으로 회사가 돌아가나? 사람이 있어야 회사도 있죠. 그 짧은 말이 회의실에 남았어요. 도현의 표정이 굳었어요. 감히 내 앞에서 훈계하나? 아닙니다. 다만 제 일터니까요. 자네 본인 위치는 아나? 재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래도 저는 바르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일은 잊게. 예.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엔 발소리만 남았어요. 회의실 방, 재하는 잠시 멈춰 섰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버티면 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도현은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수진도 그렇게 말했지. 그의 손이 주먹처럼 오그라들었어요. 괜히 닮았군.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어요. 밤이 깊었어요. 공장 불빛이 점점 꺼졌어요. 직원들은 집으로 향했죠. 재하는 마지막까지 점검표를 들여다봤어요. 그 옆에 식지 않은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눈가에 피로가 맺혔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도현은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 재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의 피가 흐르진 않아도 말끝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수진, 내가 뭘 보고 있는 걸까? 엔진이 켜지고 차가 서서히 움직였어요. 비 내리는 도로 위로 불빛이 번졌어요. 도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겼어요. 그건 후회 같기도 두려움 같기도 했어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 공기가 차갑네요. 한도현은 서류 더미 속에서 멈춰 있었어요. 하얀 종이 위 이름 하나가 계속 눈에 밟혔지요. 윤재하, 모친 윤수진. 그 글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책상 위에 오래된 봉투가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여름비를 맞으며 웃던 여인. 그게 수진이었어요. 그날 잡았어야 했는데. 그의 입술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비서 최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말씀드린 추가 자료입니다. 도현은 서류를 받았어요. 재하의 인적사항, 주소, 병원 기록까지 있었어요. 손가락이 멈췄어요. 출생연도. 수진이 떠난 뒤 몇 년이 지나서였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리 가슴이 불편한 걸까요? 이상했어요. 이유 모를 불길이 스며들었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커튼을 걷었죠. 도시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혹시 그녀가 그 아이를 키웠을까? 입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답은 없었지요. 다음 날 공장엔 사고가 났어요. 낡은 지게차가 미끄러졌어요. 철제 상자가 쓰러지며 큰 소리가 났어요. 작업자들이 놀라 뛰었죠. 그때 재하가 달렸어요. 먼저 다친 사람을 잡아 일으켰어요. 괜찮아요? 손 조심하세요. 손에 피가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현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묘한 장면이 보였어요. 재하가 사람을 안심시키는 그 표정, 그 말투. 마치 수진이 그대로 살아 돌아온 듯 했어요. 그는 시선을 피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라이노 사고 보고서. 도현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재하가 직접 들어왔어요. 원인은 장비 노후입니다. 관리자는 뭐 했나? 제가 책임자입니다. 바닥 점검 소홀했어요. 그는 차분했어요. 도현이 물었어요. 왜 자네가 책임을 지지? 제 구역이니까요. 정말 그 이유뿐인가?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도현은 그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정직함을 봤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퇴근 후 도현은 차 안에서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수진, 너는 이런 사람을 키웠구나.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창밖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나는 그때 왜?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지요. 며칠 뒤 본사 회의실에서 품질 보고가 있었어요. 라이노 불량률은 0.2% 유지 중입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도현은 묵묵히 보고서를 넘겼어요. 끝부분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챙기자. 일은 그 다음. 재하의 글씨였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수진이 그 말을 자주 했지. 작게 중얼거렸어요. 밤이 되자 도현은 회사 기록실로 내려갔어요. 10수년 전의 인사 파일을 뒤졌어요. 윤수진의 이름은 오래전에 삭제돼 있었죠. 하지만 그 옆에 한 줄이 남아 있었어요. 이직 사유 가정 사정. 그는 그 단어에 오래 멈춰 있었어요. 그 가정이 지금 눈앞에 재하였던 거예요. 그 시각 공장 숙소에서는 재하가 작은 노트를 펴고 있었어요. 오늘도 버텼다. 비를 맞으며 서 있던 회장님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었다. 그는 펜을 멈췄어요. 혹시 어머니가 말한 그 사람이? 한참을 생각했어요. 설마. 그는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가슴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다음 날 도현은 재하를 다시 불렀어요. 라인 재배치 건 말인데. 예, 회장님. 자네는 사람을 믿나?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믿고 싶습니다. 근거는? 살면서 그게 제일 어렵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그 말에 도현은 말을 잃었어요. 그건 수진이 늘 하던 말이었거든요. 기다려야 사랑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그날 밤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재하야, 너는 누구니? 그의 눈에 어린 불빛이 떨렸어요. 불길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진심이 서서히 마주보는 순간이었어요. 새벽부터 공장은 뒤숭숭했어요. 누군가가 제보를 넣었다는 소식이 돌았거든요. 라이노에서 검사 서명이 조작됐다네요. 작업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재하의 이름이 오르내렸죠. 도현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 목소리가 낮았지만 모두 얼어붙었어요. 감사팀이 도착했어요. 현장은 긴장됐어요. 하얀 서류철이 책상 위에 놓였죠. 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명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재하에게 쏠렸어요. 재하는 짧게 숨을 골랐어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정적이 길었어요. 감사팀장이 묻었어요. 이날 서명한 사람 맞습니까? 재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날 저는 야간 점검 중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CCTV에도 기록이 있을 겁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어요. 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사진 속 여인을 떠올렸어요. 수진, 이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둘 순 없겠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도현이 들어왔어요. 그 서명 내가 했다. 순간 모두가 멈췄어요. 감사팀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회장님께서요? 맞네. 출하 일정이 밀려서 내가 임시 결제했네. 재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도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이다. 침묵이 길게 흘렀어요.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현이 숨을 내쉬었어요. 재하가 다가왔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을 시험하면 결국 자신이 시험대에 오르지. 그는 낮게 웃었어요. 그 웃음엔 씁쓸함이 묻었어요. 그날 오후 서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제 멈춰주세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봤어요. 재하 씨가 그 일로 곤란해졌어요. 다 알아. 그럼 왜 그런 말을? 그 아이를 지켜야 해서.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지켜요? 아버지답지 않네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 나답지 않지. 밤이 되자 공장은 불이 꺼졌어요. 도현은 혼자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감사 서류가 남아 있었죠. 그는 펜을 내려놨어요. 수진, 이제야 빚을 갚네.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지. 그 시각 재하는 숙소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쪽지를 들고 있었죠. 감사팀에서 남긴 한 줄이었어요. 회장님이 모든 책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어요. 왜 나를 지켜주는 걸까? 창밖 빗소리가 깊게 울렸어요. 도현은 그날 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언론에서 이번 건 문의가 옵니다. 막지 마. 예. 진실은 막을수록 새나가. 그냥 두게. 그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한참 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죄가 드러나도 괜찮네. 다음 날 아침 기사 하나가 올라왔어요. 한도현 회장 내부 감사 중 책임 인정. 사람들은 놀랐어요. 비판과 찬사가 동시에 쏟아졌어요. 도현은 신문을 천천히 덮었어요. 이게 속죄의 시작이겠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날 오후 재하가 본사로 올라왔어요. 복도 끝에서 도현과 마주쳤어요. 둘 다 잠시 멈췄어요. 회장님, 재하 씨. 그 짧은 호칭이 묘하게 울렸어요. 감사드립니다. 고마워할 일 아니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어떤 얼굴이 떠올라서. 그 얼굴이 제 어머니인가요? 도현이 눈을 감았어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재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이제 알겠어요. 뭘 말인가? 왜 어머니가 끝까지 누군가를 용서했는지요. 그 말에 도현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녀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었지.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작은 한숨이 섞였어요.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상처 위에 조용히 닿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날의 소문은 잦아들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회장은 책임을 졌고 재하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모두가 조용했어요. 마치 무언가 끝난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그날 이후 도현은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밤마다 같은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의 수진이 웃으며 말하곤 했죠. 언젠가 당신도 진심으로 용서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5시 도현은 다시 사무실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수진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편지였죠. 그는 그 편지를 아직도 완전히 읽지 못했어요. 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창가에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도현에게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 속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외로웠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도현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그래, 그때 나도 외로웠지.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난 도망쳤어. 눈가가 젖었어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지. 그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 시각 공장에선 재하가 새로운 작업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표정 대신 단단한 눈빛이 자리했죠. 박 반장이 다가왔어요. 요즘 수고 많네.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으니까요. 회장님이 자주 내려오시던데. 예, 어제도 오셨어요. 그냥 사람들 지켜보시더군요. 재하의 목소리엔 묘한 따뜻함이 묻었어요. 점심시간 도현이 공장 구석에서 재하를 불렀어요. 잠깐 볼 수 있을까? 둘은 조용한 창고로 들어갔어요. 먼지 쌓인 공구대 위로 빛 한 줄기가 내렸어요. 이 편지를 읽었네. 도현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야. 재하가 조심스레 받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읽을래요. 아직은 이르지 않나. 이제 괜찮습니다. 재하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은 늦게라도 변하면 돼요. 그게 진심이라면 그건 용서와 같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알겠네요. 뭘 말인가? 어머니가 왜 끝까지 웃으셨는지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시들어 가더군요. 하지만 이해하려 하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그 말에 도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넌 어머니를 닮았네. 좋은 말씀이네요. 아니, 나에겐 가장 아픈 말이지. 둘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날 저녁 공장 휴게실에서 도현이 직원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회사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람은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작업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났어요. 그 소리에 도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퇴근길 재하가 도현을 배웅했어요.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엔 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내일은 좀 쉬세요. 아직 할 일이 많네.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니, 아직은. 왜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중이거든. 도현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재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도현은 다시 사무실에 앉았어요. 책상 위엔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수진, 어린 재하, 그리고 젊은 자신이 함께 있던 시절의 사진.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 내게 다시 길을 알려줘서. 창밖에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빗소리 대신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랜 어둠이 걷히는 느낌이었죠. 이튿날 회사 정문에 작은 문구가 붙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도현은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의 입가엔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네. 뒤에서 재하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응.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도현의 눈이 흔들렸어요.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주게.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어요. 도현은 손을 내밀어 재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맙네. 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아닙니다. 전 이미 그런 분이셨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엔 지난 세월의 모든 슬픔이 녹아 있었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공장 전경을 비췄어요. 기계 소리 대신 사람들의 웃음이 들렸어요. 그 속에서 도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수진, 나 이제야 알겠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지.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비로소 찾아온 평화의 눈물이었죠.